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주로 향한 누리호는 인공위성 8기를 목표 궤도에 안착시켜야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이 위성들이 제대로 작동해야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하는 건데요. 네, 조금 전 지상국에서 우주에 있는 소형 위성 2호의 생존 신호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교신이 진행 중인 대전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 연결하겠습니다. 고병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누리호 발사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차세대 소형위성 2호와 교신을 하는 곳입니다. 조금 전 누리호에서 분리된 2호가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비콘, 즉 생존 신호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콘 신호는 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어디쯤 있는지 위치 정보가 확인된 건데요. 위성 발사가 일단 성공적이라는 1차 확인은 됐다는 의미입니다. 더 중요한 임무는 1차 교신입니다. 인공위성 연구소와 위성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제대로 된 교신이 처음 이루어지는 건데 예정대로라면 저녁 8시를 전후에 진행되는데 아직 현장에서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해야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는 1990년대부터 우리별 위성 등 각종 위성을 제작하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술로 만든 로켓으로 위성을 쏘아 올려 교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누리호에 실린 위성은 소형 위성 2호 이외에도 7기가 더 있는데요. 한국천문연구원은 자체 제작한 4개의 위성과 내일 새벽부터 본격적인 교신에 나서고 민간에서 3곳도 각자 위성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차 교신 결과를 오늘 밤 9시쯤 공지하고 내일 추가 교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 손으로 만든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로 향하는 장면은 언제 봐도 감격스러운데요. 지난해에는 발사 첫 성공이라는 의미가 컸었죠. 어제 발사대에 세워지고도 통신 오류로 한 차례 발사가 미뤄지며 여정은 순탄치 않았지만 실용 위성을 8개나 싣고 나선 첫 실전 비행에서 누리호는 보란 듯이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5, 4, 3, 2, 엔진 점화. 300톤급 거대한 엔진이 불꽃을 내뿜자 누리호를 잡고 있던 고정 장치가 풀리고 엄청난 굉음과 함께 누리호가 다시 하늘로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아파트 15층 높이, 길이 47m의 누리호가 작은 점처럼 보일 때쯤 대기권을 벗어났고 2단 분리 확인. 위성을 보호하던 덮개인 페어링에 이어 3단 엔진 점화 등 우주 공간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차근차근 해냈습니다. 발사 13분 뒤 고도 550km에 올라선 누리호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임무인 동시에 첫 실전 발사의 핵심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 등 실용 위성을 직접 분리하기 시작했고 다른 초소형 위성까지 궤도에 올려주며 18분 남짓의 비행을 마무리했습니다. 누리호 내부에 장착된 카메라에도 우주에서의 생생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6월 우주로 가는 길을 처음 열어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올라선 지 11개월 만에 다시 이뤄낸 성공입니다.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누리호의 3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립니다. 3차 발사도 순탄치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발사대에 세워진 상태에서 통신 오류가 발생해 어제 발사를 미뤄야 했고 밤샘 작업 끝에 오류를 잡아 하루 만에 다시 발사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37만 개에 달하는 누리호 부품 하나하나 모두 우리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명령이 조금 오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수정하는 작업을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능하다고 하면은 가능하면 빨리 도전을 해보고 싶은. 누리호는 오는 2027년까지 모두 3차례 서로 다른 위성들을 실어보내는 반복 발사를 통해 성공률을 높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꿈과 도전의 영역이 아닌 발사 시장의 무대로 펼쳐질 새로운 공간 우주. 누리호의 이번 발사 성공으로 새로운 우주 경제 무대에 우리도 진입했음을 다시 한번 알렸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대전시가 민간 투자를 유치해 보문산과 오월드에
전망대와 케이블카, 대형 물놀이장, 숙박시설을 짓는 사업을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시는 케이블카가 3.5km 내외로 오월드에서 대사지구까지 연결하되 정확한 노선과 중간 정거장은 민간 사업자 제안을 받아 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접근성이 좋고 환경 훼손이 적은 전망 타워를 설치하고 오월드 주변에 체류형 물놀이장과 콘도, 펜션 등 다양한 숙박시설도 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문산 개발 사업은 그간 예산 문제와 환경 훼손 논란 등으로 번번이 좌절됐는데 이번에도 예산 3천억 원 전액을 민간 투자로 충당할 예정이라 실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대전 일반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대전 일반산단은 총 54,223제곱미터 규모로 사업비 1,000억 원을 투입해 대전도시공사가 주도해 청년창업 활성화단지를 목표로 청년창업 보육센터와 공공데이터센터, 글로벌 스타트업 파크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은 도심 노후산단이 지역경제 성장의 거점으로 바뀔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대전시가 산단 활성화 계획을 세우면 타당성 검증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한 고3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학생의 유서에는 신고한들 뭐가 달라지겠냐며 자포자기한 심정이 담겨 있었는데요. 유족 측은 학생이 숨지기 전 학교에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고한들 뭐가 달라질까? 도대체 어떻게 복수해야 할까? 충남 천안의 한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던 김모 군이 수첩에 남긴 내용입니다. 김 군은 지난 11일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촘촘하게 피해 내용을 적은 수첩, 가슴에 남은 울분을 적은 유서가 가방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첩에는 같은 반 학생들이 지역 비하를 하거나 동성애자로 불렀으며 신발이나 학용품을 숨기거나 돌려주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결국 따돌림이 계속돼 주위에 친구가 한 명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군은 또 신고한들 뭐가 달라지겠냐? 이 나라는 가해자의 편이라며 절망감을 토로했고 교사에게 따돌림 사실을 말했지만 다시 자신을 부르진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내 발목을 잡고 싶다. 유서 내용을 누군가가 보면 조치를 해달라. 이런 내용을 보고 저는 마음이 찢어집니다. 유족도 사망 일주일 전 아들이 학폭을 호소하며 학교에 가지 않고 있다며 학교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달라고 교사에게 말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달라. 그러니까 담임선생은 학교폭력은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고 묵살해서 살 수 있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학교 측은 그러나 교사가 학폭위 개최 요청을 묵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머니와 통화할 때 그런 학폭 이야기는 없었다 하는데 이제 그것도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유족은 김 군의 담임교사와 학생 8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서천군의회 이지혜 의원을 둘러싼 갑질 의혹이 군의회 징계를 넘어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업무를 맡았던 직원이 정신과 진단을 받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와 의정 활동을 진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서천군 의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이지혜 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20일과 공식 사과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는 이 의원을 제외한 전체 의원 6명의 동의로 의결됐는데 서천군 의회 개원 이래 32년 만에 첫 의원 징계였습니다. 징계 사유는 의회 사무과와 군청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갑질과 민간병원 불시 방문 후 응급실 촬영,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자료의 과도한 요구 등 5건이었습니다. 보호해야 될 어떤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걸 포함한 원본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강압적으로 요구해서 신분과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다. 하지만 이 의원은 지난 23일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의정 활동을 진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투명한 군의회 정립을 위하여 군의원 본연의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임을 실제 이 의원과 군청 직원과의 통화에서는 다소 강압적인 부분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 확인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제 팀장님하고 저하고도 어쩔 수 없어. 법대로 가야 돼. 그리고 그 공문 온 거 저 좀 보내주세요. 또 다른 직원은 이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네라고만 대답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의원이 간 관할수장 자료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할수장 자료를 달라고 할 때 저에게 내라고만 대답을 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직원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신과 진단을 받고 병가를 냈다 최근 복귀했습니다. 출근 지금 한지 며칠 됐는데 마주칠까 두려워서 그냥 복도 같은 데서도 한번 둘러보고 나갑니다. 수개월째 갑질 논란이 지속됐지만 이 의원은 관련된 직원들에게 직접 사과하지는 않았고 최근 서천군 의회에 징계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인체에 치명적인 원전 오염수는 삼중수소의 경우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더라도 일단 방류하면 인체에 축적돼 피폭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서 원자력 정책을 담당한 주한규 원자력 연구원장도 오염수를 마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며 윤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강력히 항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대전시당이 오늘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에는 다가구 주택 피해자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자체 분석한 결과 대전 전세 사기 피해 74건은 건물주 1명이 여러 채를 임대한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했는데 정부의 특별법은 다세대 주택 피해자만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가 가용 예산을 총동원하는 등 더 큰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국립묘지법 개정에 따라 1994년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오늘 대전 현충원에서 순직 소방관 5명의 합동 안장식이 거행됐습니다. 전국적으로 40여 명의 순직 소방공무원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인데 오늘은 1945년 10월 부산 화재 진압 중 폭발 사고로 순직한 고 김영만 소방관 등 5명이 먼저 현충원에 모셔졌습니다. 앞서 소방 활동을 하다 순직했는데도 사망 시기에 따라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 3월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자리를 비워달라는 편의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7시 20분쯤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테이블을 비워달라는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편의점 직원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임대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항소 3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한 달여 뒤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임대차 보증금이 갖는 재산상 비중이나 중요성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